충남 공주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동기 중에 3살 많은 영남이 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랑 맨날 놀다 보니까 기숙사의 이 규칙은 다 어기고 결국 퇴실 조치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 진짜 형, 어? 형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참, 맨날 술 먹자고 불러내더니. 야, 넌 안 먹었어? 어? 나보다 더 신나게 노는 사람이 누군데? 야, 너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그거 내 덕에 좋은 방 얻었잖아. 부럽지 않으라. 짜라란. 오 대박. 장난 아니지? 어씨. 친화력이 남다른 우리 영남이 형. 근처 슈퍼 아주머니랑 엄청 친했던 거예요. 도움을 청해봤더니 슈퍼 아주머니가 내어놓은 빈 방이 있다는 거죠. 꼭 오래된 여관 같은 건물에 어느 정도 구색은 다 갖췄더라고요. 이야, 여기 봐라, 어? 나 왜 있는지 옵션 짱이네.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앤틱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 민우 공주님, 이것 좀 보시지요. 공주님에게 딱 맞는 공주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공주님. 아니면 진짜 내가 형이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야? 이거 방이랑 참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리네. 그러던 어느 날 씻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평소랑 뭔가 다른 거예요. 눈빛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었다고 생각한 표정이랑 거울에 비친 표정이랑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민우 씨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는 서둘러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가위인가? 민우 씨는 지금까지 가위에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힘을 막 뜨고 가까스로 이렇게 실눈을 떴는데 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민우 씨 팔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던 거죠. 팔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이렇게 목격하는 순간 너무 놀란 민우 씨는 집을 뛰쳐나와 영남이 형네에서 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찾아오신 거예요. 안동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친한 법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법사님은 향 같은 걸 피워서 방 안을 휘휘 도시더니 방 안에 안 좋은 기운이 가득 있습니다. 방 안에. 특히 저 거울. 저 거울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니고 다니십시오. 사실 이런 미신 같은 거 민우 씨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치, 그 나이 때도 그래. 결국 민우 씨는 거울을 버리지 않은 채 부적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말았죠. 그렇게 다시 자취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영남이 형네서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기로 한 날이었어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또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서둘러 영남이 형네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동기들부터 다른 과 친한 애들까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야,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애가 늦으면 어떡하냐? 어? 너 일단 한 잔해. 자. 아, 형. 우리 집 거울 있잖아. 응. 거기서 귀신을 본 것 같아. 술 마시다 왔어? 어? 짠. 마셔. 아이 취해야 돼. 소주 한 잔을 받아들고 원샷을 합니다. 눈을 떴는데 뭐지? 여기 어디야?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잔 먹었는데. 민우 씨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앰뷸런스 타고 오셨어요. 어디 다치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닌데 혹시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뭐지? 내가 어제 많이 취했나? 그렇다고 하기엔 민우 씨의 주량은 소주 2~3병을 먹어도 하나도 안 취할 정도인데 딱 소주 한 잔에 취해서 필름까지 끊겠다는 게 순간 생각나는 건 영남이 형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영남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죠. 형. 저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야, 너이 새끼. 너 뭐야? 어제 바로 집에 가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 소주 한 잔 마시더니 갑자기 바로 집에 갔잖아. 저 지금 응급실 있는데. 영남이 형이 들려준 어젯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짠. 여기 저번에 소개팅 했다 하지 않았어? 말하지 말라 했잖아. 왜? 아, 또야? 민우 오늘 약하네 좀. 실망스러운데? 형. 저 집에 갈게요. 집에?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영남이 형은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돼서 민우 씨를 붙잡지 못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민우 씨가 바로 누워서 잠이 드는 걸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민우 씨가 집에 잘 도착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쩌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서 깨어나게 된 걸까요? 집에 도착한 민우 씨.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손가락으로 묻힌 듯한 핏자국이 벽을 타고 쫙 그어져 있었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손바닥 모양의 핏자국이 잔뜩 찍혀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슈퍼 아주머니를 찾아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유, 어제 집에서 뭐 싸움판이라도 벌렸어? 민우 학생 집이 엄청 시끄럽다고 옆집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 옆집 여자의 말에 따르면 민우 씨 집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칠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함치는 소리, 욕설이 오가는 소리, 쿵 부딪히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려와서 진짜 이러다 누가 죽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경찰이 와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피로 범벅이 된 방 안에 민우 씨 홀로 알몸인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어젯밤 민우 씨 방에 누군가 들어왔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 형.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합니다. 집을 나서는 장면, 민우 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영남이 형. 새벽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우 씨의 모습. 다른 침입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법사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부적은 어디에 두었는가? 자넨 씨였었어. 자네 몸을 노린 노안귀가 거울에 깃들어 있었거든. 악령에게 비가 되면 피를 쏟게 돼 있어. 코 피던 토해낸 피던 그건 자네가 쏟은 피일 거야. 그날 밤 민우 씨 방에서 들려온 소리. 과연 누구와 다투던 소리였을까요? 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둥이라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데요.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봐. 좀 머쓱하기도 하고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정아야!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아야,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리고.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갔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은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